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의 꽃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와 서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눅스가 서버 운영체제로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 때문인데요.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메일 서버, 이 모든 게 결국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오늘은 내 컴퓨터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서버에 접속하는 SSH, 파일을 주고받는 방법, 그리고 방화벽까지 쭉 훑어봅니다. 분량이 좀 있지만 하나하나는 전혀 어렵지 않으니 늘 그랬듯 겁먹지 마세요. 네트워크의 첫걸음은 내 컴퓨터의 주소, 그러니까 IP 주소를 확인하는 겁니다. 화면의 첫 번째 명령어가 최신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줄임말이에요. 주소만 딱 간단하게 보고 싶으면 세 번째 호스트네임 명령이 편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오래된 글에서는 ifconfig라는 명령어를 쓰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비추천, 그러니까 사실상 은퇴한 명령어입니다. 그런 글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IP 명령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유명한 명령어가 핑입니다. 핑은 상대 서버에게 거기 있어 하고 물어보고 응? 있어 라는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돌아오는 시간이 밀리초 단위로 표시되는데 이 숫자가 작을수록 네트워크가 빠른 겁니다. 그냥 두면 계속 물어보니까 옵션을 붙여서 4번만 물어보게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 이상하다 싶을 때 일단 핑부터 날려보는 게 서버 관리자들의 국룰입니다. 컬은 터미널에서 HTTP 요청을 보내는 만능 도구입니다. 화면의 명령어들처럼 웹페이지 내용을 통째로 가져올 수도 있고 헤더만 살짝 엿볼 수도 있고 파일을 내려받거나 포스트 요청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어요. 비슷한 도구로 wget이 있는데 역할이 살짝 다릅니다. API를 테스트할 때는 컬, 파일을 받을 때는 wget이 편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wget은 끊긴 다운로드를 이어받는 재주도 있거든요. 서버 진단 도구 두 가지를 더 소개할게요. 화면 위쪽 명령어는 지금 열려있는 TCP 포트 목록을 보여주고 그 아래는 80번 포트를 어떤 프로세스가 쓰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아래 두 줄은 DNS 조회인데 도메인 이름이 어떤 IP 주소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8.8.8.8은 구글이 운영하는 공개 DNS 서버 주소입니다. 이 주소로는 핑이 되는데 도메인 이름으로는 안 된다면 인터넷 연결은 되지만 DNS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클라우드 플레어의 1.1.1.1이 더 빠르다는 벤치마크도 많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SSH입니다. 시큐어 쉘의 줄임말인데 다른 컴퓨터에 안전하게 접속하는 기술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터미널을 썼죠. 그런데 서버는 보통 멀리 떨어진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그 서버의 터미널을 인터넷 너머에서 그대로 쓰게 해주는 게 바로 SSH예요. 전화를 거는 것처럼 원격 서버에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눅스 서버를 다룬다면 이 명령어는 매일 쓰게 될 거예요. 접속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처럼 SSH 뒤에 사용자 이름, 골뱅이, 서버 주소를 쓰면 끝이에요. 포트가 기본값인 22번이 아니라면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정 키 파일을 골라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면 이 서버를 처음 만나는데 신뢰할 거냐고 영어로 물어보는데요. 겁먹지 말고 yes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수락하면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요. 낯을 가리는 건 처음 한 번뿐입니다.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건 귀찮고 사실 보안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SSH 키를 씁니다. 비유하자면 비밀번호는 암호를 말해야 열리는 문이고 SSH 키는 열쇠가 있으면 열리는 문이에요. 키는 한 쌍으로 만들어지는데 개인 키와 공개 키입니다. 개인 키는 집 열쇠와 같아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 저장소에 올리면 안 됩니다. 서버에 등록하는 건 공개 키 쪽이고요. 만약 개인 키가 유출됐다면 즉시 새 키를 만들고 기존 키를 모든 서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키를 직접 만들어 볼게요. 화면의 첫 번째 명령어 SSH 키젠을 실행하고 엔터 몇 번만 누르면 기본 위치에 파일 2개가 생깁니다. 확장자가 없는 쪽이 비밀키,
점퍼브로 끝나는 쪽이 공개 키예요. 만드는 과정에서 패스프레이즈라는 추가 비밀번호를 넣을 수도 있는데 넣으면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SSH 카피 아이디 한 줄이면 공개 키가 서버에 등록되고 그 다음부터는 비밀번호 없이 접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키 파일의 권한은 chmod 600으로 꼭 잠가 두세요. 매번 SSH 뒤에 사용자 이름에 서버 주소에 포트의 키 파일까지 줄줄이 치는 건 솔직히 고문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접속 정보를 미리 적어두는 설정 파일을 지원해요. 홈 폴더에 숨김 SSH 폴더 안에 config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서버마다 별명을 붙여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긴 명령어가 별명 하나로 줄어들어요. 서버가 여러 대라면 이 파일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별명을 붙여두면 기억하기도 쉽고 오타도 줄거든요. 실제로 작성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호스트 뒤에 쓴 게 내가 붙이는 별명이고 그 아래로 실제 주소, 사용자 이름, 포트, 키 파일 위치를 차곡차곡 적어요. 이렇게 저장해두면 맨 아래처럼 SSH 다음에 별명만 쳐도 접속이 됩니다. 집에 있는 서버든 AWS 서버든 별명 하나로 끝나는 거죠. 저는 이 파일 없이 살던 시절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SSH 연결로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SCP인데 화면처럼 내 컴퓨터에서 서버로,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방향만 바꿔서 복사하면 돼요. 옵션 하나 붙이면 폴더 전체도 복사됩니다. 두 번째 도구 Rsync는 훨씬 똑똑한 동기화 도구예요. 변경된 파일만 골라서 전송하기 때문에 큰 디렉토리를 옮길 때 훨씬 빠르고 전송이 끊겨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항상 Rsync를 씁니다. 이번엔 조금 신기한 기능, SSH 터널링입니다. 서버 안에서만 돌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웹 서비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 화면에 명령어처럼 터널을 뚫으면 서버의 8080 포트가 내 컴퓨터의 8080 포트로 연결됩니다. 이제 내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하면 서버 안의 서비스가 그대로 열려요. 마치 서버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 개발 중인 페이지를 확인할 때 정말 요긴한 기능입니다. 서버를 지키는 방화벽도 챙겨야죠. 우분투에는 UFW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름부터가 복잡하지 않은 방화벽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처럼 수도 UFW 뒤에 허용할 포트, 차단할 포트를 지정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목숨이 걸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원격 서버에서 방화벽을 켜기 전에 반드시 22번 SSH 포트부터 열어두세요. 안 그러면 방화벽이 SSH 연결까지 차단해서 서버에 접속할 수 없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서버 앞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SSH 보안 팁도 짚고 갈게요. 서버의 etc 폴더 아래에 있는 SSH 설정 파일에서 세 가지를 바꾸는 겁니다. 비밀번호 로그인을 꺼서 키로만 접속하게 하고 루트 계정에 직접 로그인을 막고 공격을 많이 받는 22번 대신 다른 포트로 바꾸는 거예요. 수정한 다음에는 sudo systemctl 명령으로 SSH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적용됩니다. 단, 설정을 잘못하면 접속이 끊길 수 있으니 기존 연결은 유지한 채 새 터미널로 테스트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IP 명령으로 내 주소를 확인하고 핑과 컬로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했어요. SSH로 원격 서버에 접속하고 키를 만들어서 비밀번호 없이 드나드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파일은 SCP와 Rsync로 옮기고 방화벽은 UFW로 관리하되 22번 포트를 먼저 여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트워크를 이해하면 서버를 이해한 것이고 서버를 이해하면 인터넷을 이해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종합해서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게요.